지난달 국내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노암 촘스키 교수 인터뷰를 시청했다. 다 함께 사는 공동선은 생명 존중과 평화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맞아 실시한 것이었다. 정확하게는 1주년을 한 달여쯤 넘긴 시점에 한 인터뷰였다. 이 인터뷰 내용이 한 번쯤 같이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들이어서 간단히 소개해보려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원인은 촘스키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직접 원인을 제공한 시점을 클린턴 대통령 시절로 보았다. 아버지 부시 때까지는 나토 동진을 극도로 억제해왔으나 클린턴이 동유럽 출신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동진을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러시아는 미국의 이런 도발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다. 그런데도 미국은 이 도발을 계속했고 트럼프와 바이든에 이르러 이를 더 노고라 하면서 사달이 났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이 최대 원인 제공자였다는 것이다. 그럼 나토의 동진이 왜 러시아를 자극하는 일인가? 특히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가 직접 침공을 초래할 정도로 러시아에게 위협적인 일인가? 이에 대하여 촘스키는 다음과 같이 간단 명료하게 답하였다.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는 미국에게 멕시코가 갖는 의미와 같다. 만일 멕시코가 중국이나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자국의 외국 군대와 무기를 갖다 놓으려 한다면 미국이 이를 허용하겠는가? 아마 이런 시도를 감지하는 즉시 미국은 멕시코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과거 콜롬비아를 침공하였듯이 군사작전에 돌입했을 것이다. 멕시코에 외국 군대가 들어오거나 멕시코가 반미 노선을 택하는 것은 미국 턱 밑에 날카로운 창을 들이대는 일이나 마찬가지이니 말이다. 사실 미국은 지난 한 세기 전부터 아메리카 대륙인 북미, 중미, 남미에서 미국의 지역 패권에 도전할 만한 나라들의 도전을 억제해왔다. 가장 많이 쓴 방법은 해당 국가의 친미 엘리트를 지원하여 친미 정권을 세우거나 사회주의의 기우는 조짐이 보이는 경우 자신들이 데려다 키운 장녀들을 앞세워 쿠데타를 사주하는 것이었다. 군사 쿠데타 주역들은 반공과 국가 안보를 앞세워 반미 세력을 잔혹하게 탄압하며 미국의 후원에 보답하였다. 지난 150여 년 동안 미국이 직접 개입하거나 후원하여 중남미 대륙을 자신의 텃밭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희생시킨 이들이 거의 1억에 가깝다는 것이 정설이다. 캐나다는 어떠한가? 캐나다는 미국의 가까운 우방으로 알고 있지만 정책, 외교,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상 미국의 속국이나 다름없다. 오래전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던 캐나다 총리가 미국 대통령에게 멱살을 잡혔던 일은 유명하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총리를 까분다고 조인트를 깐 셈이다. 캐나다도 미국의 적대 세력과 동맹을 맺으려 하면 멕시코 같은 운명에 놓인다. 그래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감히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군사력도 미미한 수준으로만 유지한다. 이는 미국의 요구이기도 하고 자발적 선택이기도 하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보고 있다. 발트 3국은 나라의 크기도 인구 규모도 작아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쉽게 제압할 수 있으니 러시아가 큰 신경을 쓰지 않지만 우크라이나는 사정이 다르다. 인구, 영토 크기, 전략적 위치와 가치 모두 큰 나라여서 우크라이나의 상실은 러시아에게 턱 밑에 창 이상으로 큰 위협이다. 그래서 러시아는 푸틴이 아니어도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아니 못한다.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러시아 사이의 완충 역할을 포기하는 순간 이런 비극은 언제든 다시 일어나리라는 것이 촘스키 교수의 생각이다.
그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정당하다는 것인가? 당연히 아니다. 어떤 침공이든 특히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들을 임의로 침공하는 일은 절대 용납해선 안 될 일이다. 국제정치학적으로 그렇다는 뜻일 뿐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향후 전망. 노암 촘스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최고의 승자를 미국이라 평가하였다. 세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고 보았다. 첫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이 미국 호주머니로 다시 들어왔다. 침공 이전 미국이 유럽에 관여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유럽의 맹주 프랑스와 독일이 미국 통제하에 들어왔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미국의 군사적 지원과 보호가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중립을 표방하던 북유럽 국가, 서유럽의 스위스도 나토 편입을 원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자국 GDP의 2%를 군사비로 지불할 것이라 공언하게 되었다. 당연히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은 미국 무기를 사는 데 사용될 것이다. 둘째, 미국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 러시아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다. 직접 군대를 투입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희생을 이용해 러시아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되도록 우크라이나의 공격용 무기 대신 방어용 무기를 주로 지원해왔다. 공격용 무기는 의도적으로 최소화해 왔는데 이를 대량으로 지원할 경우 미군이 어떤 형태로든 개입해야 할 필요가 커지기 때문이다. 셋째, 러시아를 유럽 전선에 묶어둠으로써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공세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언제 전쟁이 끝날 것인가? 촘스키는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였다. 러시아가 궁극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중립화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이 쉽지 않을 것이기에 이미 점령한 지역들을 러시아의 영토로 편입하고 그 선에서 휴전을 시도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일 것 같다. 그러나 나토의 동진, 러시아의 약화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이 이 전쟁에 계속 개입하는 한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희생이 더욱 커질 것이다. 게다가 작년 말부터 러시아도 미국식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그전에는 기간 시설들은 파괴하지 않고 전쟁을 했다면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재기할 수 없도록 이런 시설들을 파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어둡다. 다 함께 사는 공동선은 생명 존중과 평화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